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예슬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공개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예슬이 누나의 열애설로 시작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저야 항상 근본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슬이 누나가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친구를 공개를 했어요. 남자친구를 공개했는데 남자친구가 류성재라는 사람으로 10살 연하라고 하더라고. 모델 겸 그리고 이렇게 뮤지컬도 촬영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걸 보고 맨 처음에 느꼈던 게,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느꼈던 게, 야, 진짜 한예슬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니, 씨발, 남자친구가 10살 연한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려. 야, 남자친구 이거 땡 잡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거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게 찾아보면 나름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행연하를 만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오히려 이제 이게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압살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커플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예슬이 누나는 그 어려운 걸 해냈지. 그래서 나도 예슬이 누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 보면 사람이 좀 그게 있어. 굉장히 솔직하고 그 통통 튀는 매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솔직하고 통통 튀기 때문에 좀 뭔가 만나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한예슬은 충분히 그래도 그럴 자격이 있잖아. 그 정도 클래스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보면서도 참 진짜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 그리고 뭔가 연예인들을 봤을 때 자기 인생 캐릭터가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거든. 굉장히 많은 필모를 찍으면서 자기 인생 캐릭터를 딱 하나 남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아이유의 앞으로 인생에서의 그런 역대급 캐릭터는 그 나의 아저씨에서 나왔던 이재한 씨의 밥 좀 사주세요 술도, 그 캐릭터는 솔직히 그 아이유 말고 누가 해도 어울릴 것 같지가 않잖아. 사실 그런 느낌, 그게 인생 캐릭터지.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한예슬 같은 경우는 다들 그럴 거야. 그 오지호랑 나왔던 거 나상실인가, 그래서 꼬라지 하고는 이래서 그런 걸 이렇게 남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가세연에서 이제 겐세이를 부린 거죠. 그죠?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다들 알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이게 좀 상태 안 좋은 집단인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이게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과거가 비스티 보이즈다라고 해서, 영화 비스티 보이즈 이거는 좀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윤종빈 감독 영화거든. 근데 이 윤종빈 감독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그걸 되게 잘해. 그 인간 내면의 그런 뭔가 좀 약간 더러운 감정 처리 같은 거 있잖아. 탐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용서받지 못한 자도 그렇고, 그리고 범죄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비스티 보이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을 되게 잘 잡아내거든, 윤종민이 사람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비스티 보이즈에서도 그게 나왔어. 그 하정우하고 윤계상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그 화류계에서 서로 공사 처먹는 그런 권모술수를 다룬 그런 거거든.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어. 그거 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정우 그냥 여자 뻑 때리고 사랑한다고 씨발려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윤계상하고는 그 윤진서였나 이진서였나 잘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배드신도 그렇고 그 되게 기억에 남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비스티 보이즈다 이렇게 비유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비스티 보이즈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이제 전직 호빠 선수다, 청담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도 그런 게 있어. 선수라고 하잖아. 선수라고 하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런 이제 이제 연극영화과라던가 아니면 모델과 이런 데 있잖아. 이런 출신들이 조금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는 경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있잖아.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 돈을 벌어야지 버티니까 뭔가 예손 돈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린 경우도 있고 잠깐 스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게 그 과거를 이제 태클을 건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좀 이렇게 불쌍한 게, 뭐가 불쌍하냐면, 나는 여자 연예인들이 조금 이렇게 손해본다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손해본다고 생각해. 일단은, 연애나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연애를 하잖아, 사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연애 시장에서는 여자가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결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어떤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 지금 와서 이제 B와 태희 누나가 결혼을 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둘이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봐. B한테 김태희란 여자는 엄청난 트로피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김태희한테 B란 남자는 절대로 트로피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여자한테는 그런 뭔가 그 과거라는 게 뭔가 이제 자랑스러워지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 웬만해서는 잘 없어, 그런 경우가. 그래서 항상 헤어지고 나고 연애를 또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여자한테는 그런 낙인 같은 게 점점 누적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공개 연애 하는 게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 연예인이면 당연히 그렇고, 연애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래. CC라고 해서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하잖아. 그치?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만났는데 공개 연애 잘 안 해, 애들이. 다 뒤로 몰래 만나. 그럼 몰래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뭐 여러분 카톡 사진 막 메인으로 안 올렸고 그러잖아. 그러면 약간 뭐 이런 거라 보면 돼. 여러분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났을 때 이제 예슬이 누나가 이제 빵 터트린 거는, 이게 딱 공개 연애를 하겠다라는 건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에 터트린 건데, 그게 딱 터트리자마자 바로 가세연에서 그 겐세를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크게 상관이 있나 없나, 나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예슬이 누나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의 과거를. 근데 그 과거가 가세연에서 겐세해 놓은 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한테 어떤 관점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 만약 그걸 알아서 헤어지게 된다면, 그지? 아니, 예슬이 누나 입장에서 이미 공개한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예슬이 누나가 알면서도 만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세현도 내가 보면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가세현은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깐 적이 몇 번 있거든. 직접적으로는 얘네들은 못 가는 게, 강용석이 허관날 너 고소 이러는 거야. 씨발 진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가세현이라는 이유기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 사실. 그래서 자기들의 살았던 그런 인생의 과거는 전혀 반추할 줄 모르고 그냥, 그지? 어떻게든 이제 겐세만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태극기 들고 이제 애국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뭔가 좀 깝깝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지. 그래서 뭐가 안타깝냐면, 사실 뭐 이게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남의 열애설로 이제 자기 먹고 살자고 이게 기생충 짓을 하는 건데, 근데 얘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이 자금력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한 남자의 과거잖아, 싫든 좋든. 그게 뭐 어떻게 물게 된다면 벌금이든 뭐든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세현 입장에서는 그게 별 데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이 가로세로 연구소 자체 보면 슈퍼챗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터졌대, 실제로. 실제 터졌고, 뭐 전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이렇게 터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코인이, 옛날에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틀딱들이 그 틀딱코인이라 해서 그걸 빨아먹으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되니까 그냥 틀딱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야. 되게 극단적으로. 뭐 이론이고 논리고 사실관계 관계없이 그냥 죽어라 이제 뭐 애국보수 외치면서 이제 뭐 그런 걸 외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숫골이나 좌빨이나 똑같잖아, 사실.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겐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그렇거든. 사람들이 돈을 계속 뿌려주니까 뭐 벌금 물어도 그냥 내지, 이런 식이란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깝깝해. 물론 나는 모든 정치 유튜버를 싸잡아서 쓰레기라고 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보통 10명 중에서 8명, 9명 그런 것 같아. 내 기준에서 봤을 땐 분명히 그렇거든. 근데 그런 게 결국엔 이제 틀딱코인들이 빨아먹으려고 이제 겐세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겐세를 늘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자금력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쭉쭉 주구장창 좀 이상하게 계속 왔긴 왔는데, 근데 뭐 아무쪼록 나는 뭐 이게 열애설 같은 거 있으면 연예인들은 그냥 좀 웬만하면 좀 공개 연애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공개 연애 좀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종빈 감독은 또 앞으로도 좋은 영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세연은, 여기는 좀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금융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좀 이렇게 돈 좀 쓴 틀딱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끊어버리면, 그러면 좀 이게 좀 멀쩡하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뭐 아쉬운 얘기들만 한번 주구장창 늘어나 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가 얘기해놓고도 진짜 주구장창 이게 끝이 주제도 없고 씨발 거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정치 얘기로 끝나게 되네. 그죠? 근데 뭐 가끔은 뭐 이럴 때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